자, 10월 28일 리액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우리 반에 좀 이슈가 좀 많아요. 뭐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 좀 그 한두 분이 아닌 게 좀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그런 개인 사정들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수업을 약간 그 속도를 좀 늦추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야기는 한번 했었지만 지금 상중이신 분도 계시고 가족이 병원에 있어서 돌봐야 되는 분도 계시고 좀 복잡하네요. 뭐 어쨌건 그참에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했었던 거를 조금 복습하는 기간을 갖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단원에 대해서 UI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부분들을 복습을 하면서 그 리액트 UI에서 만들었었던 훅 기능, 리액트 UI에서 만들었었던 훅 기능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을 이제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화면 구현에 반영을 하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확하지 않게 좀 두리뭉실하게 나왔던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배포된 파일에서 일단 리드미 파일을 먼저 보세요. 자, 프로젝트 세팅하는 부분은 뭐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추가 패키지가 어느새 꽤 늘어났죠. 처음 리액트 시작할 때는 리액트 라우터 돔 요거 갖다가 라우팅하고 링크 처리, 뭐 NAV 링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만 이제 쓰고 있었는데 어느새 꽤 늘어났고요. 헬멧 에이싱크라고 하는 애는 SEO 관련 태그, 헤드 안에 뭔가 설정할 때 쓰는 거고, 사스, 리셋 CSS, 컴포넌트 점 브레이크 포인트, 얘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브레이크 포인트는 미디어 쿼리 스케줄을 내었고, 데이.js는 날짜 처리 기능, 클래스 네임스는 클래스를 적용할 때 이제 조건부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뭐 이렇게 좀 늘어났고요. 아직 반도 안 나왔어요. 우리가 쓸 것들. 그다음에 프로젝트 세팅 쭉 지나갔고, 여기 샵 2번이 추가가 됐어요. 자, 컴포넌트 성능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왔던 부분들을 그냥 명확하게 픽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원리들이 들어있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이대로 외워서 쓰세요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어쨌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를 만들 때 임포트 리액트 한 다음에 컴포넌트형 함수를 만들고요. 익스포트 디폴트 한 다음에 기존에는 이 컴포넌트 이름을 바로 넣었다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오타가 있네. 요 뉴스가 요 밑에 뉴스 리스트예요. 얘가 얘예요. 아니다. 첫 판부터 읽으면 좀 찝찝하니까 이거 수정해서 다시 봅시다. 어. 어떻게 첫 줄부터 오타가 나오냐, 그쵸? 찝찝하니까 다시 봅시다. 듣고 싶은 것도 하나 있고. 혹은
예, 아무리 그 수업 오기 전에 점검을 해갖고 와도 막상 하면서 보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혹은 고치고 싶은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자, 리드미 파일만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전 기수하고 여러분들하고 예제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바로 직전 기수하고. 그 전전 기수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 다음 기수에는 예제가 또 달라질지도 몰라요. 자, 다시 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컴포넌트 함수에 대해서 컴포넌트 함수를 익스포트하기 전, 그 컴포넌트 함수를 만들기 전에 react.memo라는 함수에다가 여기다 이제 컴포넌트 기능을 넣어두면 리액트가 내부적으로 그 함수를 이제 최적화를 한다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app.js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각종 컴포넌트들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죠. 어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헤더, 메인, 부터 뭐 헤더 안에는 로고가 있고 GMB라는 게 내비게이션 메뉴 얘기예요. 뭐 메인 안에는 뭐 어떤 것들이 또 있고 또 여기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가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져요. 이 과정에서 그 use state에서 우리가 어떤 변수 값을 만들어서 그 세모 네모 얘가 상태 값이죠. 그래서 이 네모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상태 값을 갱신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모라고 하는 이 상태 값을 우리가 화면 어디에선가 이렇게 출력을 하죠. 여기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였죠. 어디에선가 이러한 처리가 일어나면은 그 컴포넌트 안에 있는 모든 JSX가 리렌더링 돼요.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한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처리가 요 main.js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화면에 대한 갱신은 뭐 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안에 딸려 있는 이 자식들까지 새로 치면 다 다시 해요. 이건 HTML 구조상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딸린 식구들도 다 괜히 한 번씩 일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얘네들한테 이 react.memo라는 애를 이제 적용을 하면 어, 그냥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메인이 업데이트 되면서 다른 데도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애들이 비포 애프터가 전혀 변화가 없어. 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출력하는 값이라도 바뀌죠. 이 값이 처음에 여기 5라고 출력되고 있었는데 상태값을 갱신하면서 이 값이 6으로 바뀌었어. 그럼 바뀐 내용을 화면에 반영해줘야 되니까 얘는 새로 고침하는 게 맞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바뀐 게 없는 거야, 내용이. 그럼 뭐하러 이걸 새로 고침해요? 근데 리액트 특성상 얘네들을 다 새로 고침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컴포넌트 함수를 react.memo라는 애로 감싸주면은 여기에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해서 자식까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비포 애프터가 똑같다. 그럼 걔는 새로 고침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컴포넌트의 리렌더링 성능을 최적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응? 신호? 잠깐만요. 신호 좀 보내고요. 네, 보냈어요. 자, 요 함수를 여기에다 넣어서 이 뉴스라는 상수에다 넣어서 걔를 익스포트 시키나 아니면은 그냥 뉴스에 담기 전부터 메모에다 담은 상태로 익스포트 시키나 어차피 결과물은 똑같으니까 위에 표현 방식이나 아래 표현 방식은 똑같아요. 자, 리액트.메모라고 안 적을 거면은 여기 임포트 할 때 메모라고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적을 때 리액트.점이 생략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메모라고 임포트 하면은 리액트.점이 생략되겠죠? 자, 그래서 8단원 예제에서 그 코드가 업데이트된 게 첫 번째가 어느 부분이냐면요. 환경 설정을 좀 바꾸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기저기서 쓰면서 다동기화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설정이 바뀌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index.js를 제외한 모든 컴포넌트 스크립트에 메모 임포트 해오고 메모 적용하는 거. 여기 전체를 요 메모라고 하는 걸로 감싸는 거. 네, 요거를 다 넣었어요. 모든 파일에 다. 물론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해당 없고. 네, 여기도 메모 넣었죠? 네, 여기도 메모 넣고 모든 컴포넌트를 다 메모를 넣었어요. 자, 얘는 안 들어있네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이미지 EX도 네, 다 넣었어요. 여기도 넣고 컬랩스 EX도 다 넣었어요. 근데 이미지 EX는 스타일 EX는 지금 메모가 안 들어있죠. 자, 어제다 이런 질문이 몇 번 왔어요. 어디는 메모가 들어있고 어디는 안 들어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라는 질문.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까먹은 거예요.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까먹은 거야. 묻지 마. 나도 까먹을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 질문 받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요? 진짜요. 그냥 까먹은 거예요. 결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단원 예제를 업데이트할 때 첫 번째는 모든 컴포넌트에 메모를 다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내용.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 react.use 콜백을 적용한다. react.use 콜백을 무조건 적용한다. 이것도 무조건 하세요. component.js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함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함수야. 여기서 뭐 예제 하나를 구현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그림에 비유합시다. 뭐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있어. 지금 여기에서 요 집들, 나무와 집, 얘네들이 그 컴포넌트 안에서 정의한 이너 펑션이라고 칩시다. 이벤트 핸들러나 그 밖에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함수들 다 컴포넌트 안에서 만들었었죠, 여태까지. 그 코드 형식을 잘 보면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이 컴포넌트는 누군가의 자식으로 등록이 되겠죠. 뭐 app.js라던가 그 밖에 다른 코드의 자식으로 등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부모 쪽에서부터 업데이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딸린 식구까지 다 업데이트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 그 과정에서 부모 쪽에서 업데이트를 하건 아니면은 얘가 갖고 있는 자체 상태값이 바뀌건, 부모 쪽에서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나는 굳이 새로 안 그려도 되는데 이거를 다 지우고 다시 그리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메모로 이렇게 감싸면 나는 다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컴포넌트 안에서 상태값이 바뀌었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 다 다시 그려야 돼요. 자, 이 상태값이 바뀐 게 산을 강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나무하고 집은 그대로 있고 배경만 산으로 바꿔야 돼요. 아, 산으로 있는 배경만 강으로 바꿔야 돼요. 나무하고 집은 그대로 다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이 산을 지우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막 이렇게 색칠도 돼 있고 그럴 텐데. 결국은 얘네들도 다시 그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나무와 똑같은 집을 다시 그려야 돼. 이걸 다 그 배경을 바꾸면. 근데 얘네들을 그 유즈 콜백으로 얘네를 이렇게 감싸버리면 완벽하게 배경만 지우고 얘네들은 안 건드려요. 다시 안 그려요. 컴포넌트 안에 있는 이너 펑션은요, 자바스크립트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함수를 정의를 해요. 함수 소스 코드를 이제 인식을 해갖고 그 함수를 메모리 어디엔가 이렇게 등록을 해놔요. 근데 요 전체가 다시 실행되면은 그 함수를 메모리에 또 올려요. 계속 쌓아요. 계속 적재해요. 이걸 다 쓰는 것도 아니야. 맨 마지막으로 적재된 것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메모리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 안에 보지도 않을 책을 한 100권 정도 넣어 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100권이 다 똑같은 책이야. 그래서 유즈 콜백으로 감싸면은 이너 펑션 형태에 있는 애들을 또다시 식별하지 않고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얘네들을 새로 만들지 않고. 그래서 얘도 그 컴포넌트의 성능을 최적화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벤트 핸들러 콜백 함수가 요 안에서 함수 밖에 어떤 자원, 변수라든지 함수를 끌어다가 쓰고 있다면 그거를 얘가 다른 애한테 의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걔가 없으면 여기 안에 동작을 못하니까. 그래서 의존한다면 이걸 디펜던시라고 부르거든요. 의존한다면 그 항목을 두 번째 파라미터인 배열 안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요 안에. 자, 여기까지가 여태까지 되게 애매하게 나왔던 건데 지금부터 이 항목들은 그냥 무조건으로 지정할게요.
이해가 안 간다고 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쓰세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안 쓰는 거는 내가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이해 못 한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걸어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이벤트 처리를 위한 콜백 함수들 있죠. 모든 이벤트 처리를 위한 함수들, 걔네들한테 유즈 콜백을 다 적용을 하시면 돼요. 모든 이벤트 처리를 위한 함수들한테 유즈 콜백을 다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예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 모든 컴포넌트에 메모 적용하기. 두 번째, 모든 이벤트 함수한테 유즈 콜백 적용하기. 그래서 어제 저도 이 예제들 한번 쭉 훑었는데 은근히 빠진 데가 많아요. 안 쓴 데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적용으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이 두 가지가 적용이 안 되면 제가 까먹은 거예요. 제가 까먹더라도 여러분들은 하세요. 자, 3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코드 한번 쭉 훑으면서 빠진 것도 다시 채워놓읍시다. 그리고 10분이면 될 거라고 해서 일단 한 10분 정도 잡은 거고요. 10분 쉬었다가 해서 10시 반에 봅시다. 자, 이따 봐요. 자, 성능 최적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요만큼 문구를 업데이트를 해서 리드미를 다시 배포했죠. 우리가 보통 상태값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react.useState라고 해서 뭔가 기본값을 설정을 하면은 여기선 빈 배열이죠. 이게 여기에 먼저 세팅이 돼요. 그러면은 요 값을 내가 바꾸고 싶으면 두 번째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 게 함수잖아요. 그래서 변경할 값을 만든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가 전달해서 이렇게 호출하면은 얘가 얘를 갱신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 상태값을 변경하는 함수를 통칭 세터라고 해요. 근데 이 세터의 특징은요, 비동기로 실행이 돼요. 변수값을 바꾼다고 해서 걔가 그 변수값을 그 set target이라고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에 내가 어떤 처리를 수행하면은 어떤 코드를 밑에다 계속해서 넣으면은 이게 호출돼서 타겟이라는 값이 타겟이라는 변수값이 바뀐 다음에 밑에가 처리되는 게 아니라 아예 상황을 다시 그려봅시다. 자, 여기 값이 0이라고 쳐요. 그럼 타겟의 초기 값은 0이죠. 이게 1번. 자, 그 다음에 new array가 아니라 여기에 타겟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그럼 new array에 저장되는 값은 2죠. 이거를 여기다 전달하면은 이게 여기로 갈 거예요. 2라는 값이. 그러면 타겟은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콘솔.log 한 다음에 타겟을 출력해라 라는 코드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항상 2가 출력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0이 출력될 수도 있어요. 타겟 플러스 미안해요. 0이었는데 타겟 플러스 1 했더니 2래. 나 바본가 봐. 요거 2로 더하기 2로 바꿉시다. 2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0이 출력될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은 이 세터 함수 자체가 비동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값이 2가 더해졌다는 그 값이 여기에 복사가 되건 말건 코드는 그냥 지하 갈 길 넘어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전 값을 변경된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전 값을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 두드러지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상태값을 그냥 변수값 교체하는 걸로만 하는데 나중에 AJAX 연동 결과를 상태값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거 자체가 비동기인데 비동기가 비동기를 또 호출하니까 처리 흐름이 완전히 끊겨요. 그래서 최신값이 아닌 그 이전 상태값을 참조하는 문제가 생겨요. 자, 이런 거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상태값을 갱신할 때 AJAX의 결과로 상태값을 갱신해야 된다면 여기에 변경할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콜백 형태를 줘요. 자, 그래서 적용 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변경할 값을 바로 넣어줬는데 변경이 되면 여기 콜백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콜백의 파라미터로 현재 상태값이 전달이 됩니다. 현재 상태값이 전달이 되면은 이 안에서는 그거를 붙이고 장구치고 해갖고 뭔가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요. 그 여기서 리턴하면 이게 세터로 전달이 돼요. 세탁에 소출했으니까. 이게 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써야 되는 게 그 AJAX 결과를 상태값에 갱신하는 경우. 이거는 물론 100%예요. 아니면은 이전 상태값으로 새로운 상태값을 만들어내는 경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아예 그냥 0, 1 이렇게 새로운 거를 만들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전 상태값을 가공해서 새로운 상태값을 만들 때도 콜백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이거를 화살표 함수형으로 친다고 치면 펑션 빠지고 여기 화살표 들어가고 코드가 주석을 빼면 한 줄밖에 없으니까 괄호도 빠지겠죠. 리턴도 빠지고.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소괄호도 빠져도 되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꼴랑 요게 함수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래그하고 있는 부분이 함수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이건 모를 수가 없죠. 여태까지 이런 거 수도 없이 봤으니까. 자, 요게 적용돼 있는 예제들이 첫 번째 이미지 EX입니다. 자, 요 이미지 EX 예제는요. 이미지 EX 예제는 버튼을 누르면 썸네일 이미지에 링크를 클릭하면은 링크에 이런 방식으로 해시 값으로 숫자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주소를 가져온 다음에 그 주소에서 샵을 걷어내고 숫자만 취해요. 0, 1, 2, 3, 4 이렇게요. 이거는 이전 상태 값을 활용한 게 아니라 이전 상태 값을 활용한 게 아니라 값을 그냥 새롭게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는 그냥 일반 상태 값으로 갱신해도 문제는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놓은 코드예요. 근데 이거를 콜백 스타일로 바꾸면 콜백 함수 스타일로 바꾸면 현재 상태 값이 여기 파라미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값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그렇게는 안 하고 요 값을 그냥 갖다 쓴 거긴 하지만 이전 상태 값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면은 이렇게 콜백 스타일로 상태 값을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리턴하면 얘가 여기로 전달이 돼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콜백 값 스타일로 만들 때의 장점은요. 상태 값이 바뀌기 비포 애프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들어온 값을 먼저 로그로 찍으면은 변경된 상태값.
그리고 뭔가 처리를 해요. 그리고 new value라는 값을 리턴해 줄 건데 걔를 콘솔로 찍으면 변경 후의 상태값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상태값의 before, after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행 예제 보면은 이미지엑스 들어갔을 때 처음에 0번째 거 보이는데 이거 눌렀으니까 또 0이겠지. 0, 1, 1에서 2로 바뀌고 2에서 4로 바뀌고 2에서 4에서 0으로 바뀌고 상태값이 바뀌기 비포 애프터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나중에 처리할 때. 자, 요거 주석 스타일 전에 얘기했었죠? 코드 토글을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 코드가 위아래가 활성화가 바뀌죠? 그 제가 종종 쓰는 주석 장난이라고 했었어요. 코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해야 될 때. 지금 이 예제는 위에 방법을 쓰거나 아래 방법을 쓰거나 그 결과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AJAX가 관여하게 되면 무조건 아래 방식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미지 EX의 상태값 갱신 부분이 예제가 수정됐고요. 같은 스타일로 구현한 게 탭 EX. 자, 탭 EX도 탭 버튼을 누르면 탭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링크에 요 링크에 샵이 붙어서 지금 이렇게 네, 링크에 붙어 있는 요 샵이 그 추출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샵이 붙어 있는 그 값을 추출해요. 그럼 얘가 뭐 샵 런던 뭐 이런 값이 되겠죠. 요 값을 일단 로그로 찍었고 가지고 와서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이 값이 여기 있어요. 자, 탭 컨텐트 이 원본 배열 요거를 반복을 돌면서 이 id 값에 샵을 붙인 결과 탭 컨텐트 파인드 인덱스 얘도 그 탐색 함수예요. 그러면은 얘는 원소 하나 한 개라는 거는 제이슨 객체라는 거죠. 이 탭 컨텐트의 원소니까 거기에서 id 값에 샵을 붙여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추출한 href 값과 동일하다면 그 위치에 인덱스를 리턴을 해요. 얘한테. 그럼 그게 그냥 setTab 인덱스에 적용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변수를 처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축약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빼서 const 탭 인덱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탭 인덱스 이렇게 넣어준 거랑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아, 탭 인덱스는 하고서 이렇게 처리한 거랑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요 함수가 실행해서 결과를 리턴하니까 이걸 축약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죠, 한 번에. 자, 이거를 콜백형으로 바꾸면 기존의 탭 인덱스 값이 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변경 전 상태 값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탭 컨텐트에서 id 값에 샵을 붙인 결과가 사용자가 선택한 이 href 값과 일치하는 항목의 인덱스를 찾아서 걔를 리턴하면은 이 콜백에 의해서 리턴된 값이 일로 간다는 거죠.
요해지는 흐름보다 이 화살표하면서 문법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그냥 어렴풋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화살표하면서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이지 어버버버 하시면은 어, 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리액트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직 해석이 잘 안 되면 얼른 예전 예제들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될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탭 부분도 지금 이렇게 변경 전후 상태값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처음 메뉴 이미지 콜랩스도 돼 있나? 아, 콜랩스는 안 돼 있구나. 자,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EX하고 탭 EX 요 두 가지에 보시면은 상태값 갱신하는 부분이 지금 바뀌어 있, 그 코드가 업데이트 돼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그 실습에 반영하셔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단원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요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일단은 쉬는 시간 10분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고 개당 5분씩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11시 15분 해봅시다. 자, 9단원에 대해서 저도 지금 초기화를 해놨고요. 스트링 노드는 이제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빼버렸고 app.js도 초기화를 했습니다.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이제부터는 네? 아하. 자, 앱에서는 이제 메모 이제 걸어놨고요. 자, 여기서는 5개의 예제를 진행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도요,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제 뭔가 화면의 어떤 기능을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차트 하는 거였죠. 우리가 모듈을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모듈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자바스크립트 모듈들이 리액트 버전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오픈소스 모듈들을 그 제가 평소에 제가 잘 쓰는 것들 찾아서 보여드릴 거고요. 몇 가지는 그 수업 때 봤던 거랑 좀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봤던 거랑.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선 이렇게 쓰는데 리액트에선 이렇게 쓰는구나.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차트 JS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코드가 좀 많이 복잡해져서 저도 100%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걔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총 5개니까 5개의 페이지를 만들게요. 자, 페이지 폴더 만들고요. 자, 여기에 새 파일을 만들어서 첫 번째는 그 fx 라이트 박스라고 하는 예제예요. 그래서 fx 라이트 박스 ex라고 하는 예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AOS죠. 그래서 AOS를 리액트 버전으로 또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메인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이미지 슬라이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더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트 알럿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팝업 창을 표시해 주는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얘를 써서 커스텀 팝업 창도 볼 거고 마지막은 차트 JS입니다. 자, 이렇게 5개를 준비했고요.
자, 컴포넌트 폴더에서 우리가 맨날 쓰던 메뉴 가져왔어요. 자, 메뉴 가져와서 이제 app.js에서 메뉴 구성합시다. 5개의 예제 페이지를 이제 라우팅 걸어서 메뉴만 걸면 됩니다. 자, 그냥 준비한 코드 복사했어요. 리액트 라우팅 처리했고, 메뉴 링크 컴포넌트 가져왔고, 5개 페이지 임포트 했고요. 간단하게 메뉴 구성해서 라우치 걸었고요. 이 JSX 코드 볼 때, 그, 소문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HTML 태그예요. 소문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HTML 태그예요, 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리액트 컴포넌트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컴포넌트를 만들 때 함수 이름을 대문자로 만들어야 HTML 태그랑 구별이 되겠죠? 대문자로 시작하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네이밍 규칙도 일종의 하나의 팁이에요. 자, 첫 번째가 FX 라이트박스라는 애예요. 얘네들은 다 인터넷에 있는 오픈소스 모듈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용법은 이 원본 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라이트박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여기 리액트 버전 제공되죠. 샘플이 없나? 뉴스가 있고. 네, 데모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림을 이렇게 새 창으로 띄어서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에요. 자, 유튜브 영상도 걸어줘요. 요 응용해서 이렇게 지도를 팝업으로 띄울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없나? 이건 뭐 영상 파일이네. 이거는 일반 비디오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다운로드 보면은 일단 설치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먼저 설치부터 해야죠. 지금 여기에 npm install fx lightbox react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얀으로 명령을 바꿔서 쓸 거예요. 자, 일단은 리액트 가동부터 하겠습니다. cmp. 리액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라이브러리는 직접 검색하셔서 사용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모든 오픈소스 그 수십만 가지 되는 거를 제가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거 스스로 검색해서 여러분 프로젝트에 적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업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각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뭘 만들지도 아직 안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정리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각자 찾으셔야죠. 그럼 그때 가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본 매뉴얼 문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번역기를 돌리건 영어 사전을 찾건 어쨌건 연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가동은 됐고요. 먼저 fx 라이트박스 h 투택으로 fx s 라이트박스라고 제목을 넣겠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이미지 파일에 대한 그 갤러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미지 파일들이 좀 몇 개가 필요하겠죠? 사전에 굉장히 큰 이미지 파일을
미리 준비를, 이거는 슬라이드에서 쓸 거고, 네. 이런 좀 사전에 큰 이미지 파일을 준비했어요. 이미지 파일은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미지들 각자 찾아서 쓰는 걸로 합시다. 네, 지금 여기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다. 아, 그런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안 했나? 자, 어쨌건 해서 이미지를 넣어놨고요. 자, FS 라이트박스 EX입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얀 애드 그다음에 fs 라이트박스 리액트라는 명령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얘는 그 어떤 요소, img, 버튼, a 등 어떤 요소를 클릭했을 때 지정된 이미지나 영상 등을 모달 팝업으로 표시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화면상에 버튼을 좀 이미지 일단 임포트하고 버튼을 좀 넣을게요. 자, 일단 임포트 단에서 유즈 스테이트, 스타일 컴포넌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용할 FS 라이트박스 컴포넌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도 준비해야죠. 5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버튼의 스타일 하나 만들게요. 버튼에 대한 스타일 하나 만들어. 테두리 없고 아웃라인 없고 뭐 패딩 없고 마진만 좌우에다 주고. 자, 작업 유형은요. H3 싱글 갤러리 유형, 그다음에 멀티 갤러리 유형. 멀티 갤러리는 하나를 눌러서 이게 다음 이미지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에 그 세미 프로젝트 할 때 어느 팀이 이거 열심히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유튜브 링크형. 자, 유튜브 링크에 대한 싱글. 요 기능도 요 기능도 그 스포티파이 했던 팀이 되게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 멀티형. 다음 영상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페이지가 제가 저거 안 깔았나 안 깔았죠. 이거. 네, 저도 이거 깔게요. 자, 프로젝트 중단하고 이제 얀 애드 fs 라이트 박스 리액트라고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동할게요. 얀 하트.
자, 이 컴포넌트의 사용 방법은요. 그냥 이 fx 라이트박스라는 컴포넌트예요. 페이지 갖다 놨고요. 자, fs 라이트박스라는 컴포넌트를 쓰면서 여기에다가 소스라고 하면서 표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배열로 넣어요. img1. 그리고 토글러라는 변수에 일단 fails를 줘요. 이렇게 하면 화면에 안 나와요. 근데 이 토글러 변수가 트루가 되면은 이제 화면에 그 이미지가 나타나게 돼요. 소스 오브 타입 어레이 서포티드 투 스트링으로 넣어야 되는구나. 자, 에러가 안 나죠. 지금은 에러가 안 나죠. 왜 웹서버가 죽었지?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고 있어요. 자, fs 라이트박스한테 이제 이 토글러 값을 지금 true로 줬는데, 자, 얘가 이제 이 기본 값이 그 네, 아니, 문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할지 말이 꼬인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나요? 아, 녹화하고 있구나. 토글러. 자, 이렇게 불린 값으로 이제 여기에다 넣어주는 건데, 이 불린 값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처음에 이제는 false로 돼 있다가, 버튼이 눌러졌을 때 true로 바뀌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상황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상태값을 하나 만듭니다. 싱글 토글러라는 이름의 상태값을 넣었어요. 기본값이 false예요. 일단은 이 상태값을 박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하나 놔서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 토글러 값을 거짓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반대 값으로 바꿔주는. false면은 true로, true면 false로. 자, 그래서 div를 하나 묶고요. 버튼을 하나 놓을게요. 버튼, 온클릭. 자, 화살표 함수 열었고요. 이 버튼에 지금 버튼의 CSS가 테두리랑 뭐 이런 거를 다 빼버렸어요. 버튼의 CSS가 지금 테두리고 뭐고 다 없애버려갖고 지금 아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테두리라도 있으면은 뭔가 버튼스러운 뭔가 형태가 표시는 되겠죠. 버튼은 있죠. 버튼에 이제 표시될 문구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문구를 넣지 말고 그냥 원본 이미지랑 똑같은 애를 걸어주자고요. 그러면 얘가 말이 이미지지 지금 버튼인 거죠.
링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왜 자꾸 이렇게 사라지냐. 자, 이제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 set 싱글 토글러를 호출해서 기존의 토글러 값을 뒤집어서 넣어줍니다. 그럼 틀 때 false가 되고 false일 때 true가 되겠죠? 자꾸 지금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확인할게요. cannot read properties of undefined reading index. 인덱스 오브를 쓴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매뉴얼을 보면은 레퍼런스를 보면은 이게 소시즈 그냥 소스가 아니구나. 미안해요. 내가 숙성 이름을 잘못 넣었네. 소스가 아니고 소시지네요. 그리고 왜 배열이 맞고요. 네, 요거예요. 네, 처음부터 제가 여기 복수형 속성인데 마지막에 s를 빼서 발생했던 에러예요. 처음에 이렇게 여기에 이 토글러라는 값에 처음에 fails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태 값에 의해서. 처음에 fails로 잡아놨으니까 얘가 여기 적용되면 fails겠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은 이 값을 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true로 바뀌겠죠. 그럼 이 토글러 값에 따라서 토글러 값에 반응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 기능 만드는데 코드 한 줄, 두 줄 들어간 거예요. 요 버튼을 상태값 바꾸려고 하는 거.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갤러리처럼 팝업 창상에서 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 여러 개를 배열로 묶어주되 현재 표시되는 이미지의 인덱스가 몇 번째인지를 지정해 줘야 돼요. 얘는 단일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표시 여부에 대한 상태값이고요. 두 번째 거는 복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표시가 아니구나. 모달창 표시. 모달창 표시 여부와 몇 번째 이미지를 표시할지에 대한 상태값입니다. 자, 오픈 페이스. 대충 의미 보면 뭔 말인지 알겠죠? 팝업창 열지 말아라. 인덱스는 1이다. 자, 상태값을 이렇게 제이슨 객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이 오픈을 true로 바꿔주면서 몇 번째 이미지인지 이 i 값만 세팅해주면 되겠죠? 싱글가 요 밑에 들어가야 되네. 자, 그래서 이제 멀티 갤러리 쪽에 또 div 하나 만들고요. 그림이 여러 개가 표시되어야 되니까 이번엔 버튼을 여러 개 넣을게요. set 멀티 토글러라고 하면서 상태값을 제이슨 객체로 박았습니다. 오픈은
멀티토글러.오픈을 뒤집어라. 그리고 인덱스는 1, 2, 3, 4, 5. 버튼 눌렀을 때 인덱스가 달라진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밑에다가 fs 라이트 박스를 또 집어넣는데요. 자, 토글러는 멀티토글러.오픈. 그러니까 여기에 요 값을 걸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이미지 1번부터 5번까지. 슬라이드, 몇 번째 이미지를 보여줄지는 멀티토글러의 인덱스 값. 요거죠. 처음에 요 숫자 값. 그럼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저 오픈 여부에 대한 불림 값을 뒤집었으니까 펠스가 true로 바뀌어서 다시 세팅될 거고 인덱스 번호 따로로 바뀌어서 지정될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이미지 5개인데 이 중에 요걸 누르면 그 인덱스에 맞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멀티니까 옆으로 슬라이드를 걸릴 수 있다고요. 자, 지금 요 예제는 예제를 되게 단순하게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 상태값 자체를 제이슨으로 걸었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도 있죠. 상태값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use 메모를 써서 상태값이 바뀌었을 때 요 2개 값이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구현하기 나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유튜브 영상에 대한 모달창 표시 여부. 단일 유튜브 영상을 사용할 경우 주석을 맞춥시다. 영상을 사용할 경우 모달창 표시 여부에 대한 상태값. 자, 유튜브 토글러, 센 유튜브 토글러. 위에 거랑 변수 이름만 따진 거지 상황은 똑같아요. 자, 그럼 유튜브 영상을 처리할 때 그 라이트 박스는 어떻게 하느냐? 별거 없어요. 소스라고 들어가는 여기에다가 소스에다가 아까 우리는 이미지 넣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냥 유튜브 페이지 주소 넣으시면 돼요. 유튜브 페이지 주소를 그냥 통째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웹서핑하면 네, 이런 식으로 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브라우저에 나오는 요 주소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세요. 브라우저에 나오는 주소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세요. 그러면 뭐라도 클릭했을 때 상태값이 역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true로 세팅되면 얘가 팝업으로 떠요. 다운표로 묶어버렸네 이거. 자, 이거 클릭하면은 유튜브 영상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해보면 유튜브 보면은요 여기 쿼리 스트링 값 있죠. 여기에 요 V라고 하는 게 유튜브 영상 코드 값이에요. 요게 유튜브 영상 코드 값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썸네일을 얻을 수 있는 주소가 유튜브 레퍼런스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거 내용을 확인해 보면 밑에도 같이 바뀌어. 자, https img.youtube.com/vi 다 똑같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영상 코드 값 넣고 슬래시 0.jpg, 1.jpg, 2, 3, 뭐 맥스 SE 아니, RESD 뭐 줄여놓은 말 같은데 아 RES 디폴트 리소스 디폴트
얘는 SD 디폴트, HQ 디폴트, MQ 디폴트, 그냥 디폴트.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해상도별로 유튜브 썸네일을 받아올 수 있어요. 영상에 걸려있는 썸네일을. 그럼 이 사이즈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 지정하면 되겠죠? 그럼 이 영상을 갖다가 여기 img srt 속성에다가 박아주면 영상 코드가 요거였죠? 박아주면 유튜브 영상 썸네일로 바뀌죠. 이것도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유튜브 썸네일 가져오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냥 이거 보고 가져온 거예요. 저도. 자, 애시당초 유튜브가 퍼가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수 개수를 처리할 수 있게끔 그 오픈 여부와 그 다음에 몇 번째 영상을 보여줄지에 대한 인덱스 번호만 세팅을 해서 변수 이름 바꿔주고요. 복수 유튜브 영상을 몇 번째 영상을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복수개 처리할 때 이미지를 배열로 넣었잖아요. 이것처럼 영상 주소만 배열로 만들면 그러면 유튜브 영상도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전에 그 스포티파이 했던 그 조에서 요 기능을 썼었던 것 같은데 얘 쓰면 그냥 이거면 돼요. 요거 한 줄이면 그냥 다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이 나오고 다음으로 넘기면은 이 영상은 올린 사람이 잘랐나 보다. 다음 영상 또 있고요. 두 번째 영상이 잘려 있으니까 영상 주소 딴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영상 주소를 딴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썸네일에 대한 코드 값도 바꿔서 이미지를 바꿔야겠죠? 반영이 됐을래나? 네, 바뀌어 있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이런 그 컴포넌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슨 JS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거를 그 GitHub에다가 올려놓고 아까 그 npm에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 갖다 쓰라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거를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올릴 깜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남들이 만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갖다 쓸 정도는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작업이 덜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능이 어떤 게 있다면은 먼저 관련된 오픈소스가 있는지부터 검색하세요. 그게 상당히 그 작업 속도에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이런 거.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불러요. 페이지 번호를. 출력할 페이지 번호 넣고 뭐 하면은 저렇게 나온다는데 이걸 봐서 내가 요걸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냥 이거 복사해서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오픈소스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내가 장담하건대 모든 프로젝트의 60% 이상은 오픈소스가 담당할 거예요. 그만큼 갖다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예제가 짧고 굵죠? 자, 근데 이 멀티 영상 처리하는 거는 사실 저는 크게 그렇게 권해주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전 영상으로 넘겼을 때 보잖아요. 얘가 중지가 안 돼요, 영상이 자동으로. 이걸 끄고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킨 상태에서 이전으로 넘어가면은 그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거 재생을 하잖아요.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좀 전에 그 스타벅스 화면 나왔던 영상이 뒤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어. 근데 이거 틀면은 소리가 이중으로 나와요. 끄고 넘어가야 돼. 이거 막 계속 재생되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 저번에 저도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타이. 아,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뉴얼 중에 프로 퓨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쓸게 우리가 되게 이 많은 문서 중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은 얼마 안 되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트박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AOS입니다. 자, 얘도 이제 깔아야죠. 얀, 애드, AOS. 이렇게 깔면 돼요. 얘는 사실은 그 사용 방법이 데이터 속성에 반응하는 애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액트나 바닐라 스크립트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용 방법이. AOS 애니메이션 온 스크롤. 스크롤바의 위치에 따라 그 재생되는 애니메이션 처리. AOS도 이제 사이트 주소 복사해서 여기다 적용할게요. AOS는 저번 프로젝트 때 써보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죠. 양 애드 AOS에서 까시면 돼요. 자, 얘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요. 기능 중에 유즈 이펙트가 필요합니다. 스타일 컴포넌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OS 가져왔고 AOS CSS 가져왔습니다. 요 예전에 우리가 바닐라 스크립트 때 했던 거를 그대로 재현할 거예요. 그래서 div 태그를 갖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박스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300에 200짜리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쓰는 방법은 바닐라 스크립트랑 완전히 동일해요. 그냥 div 태그 대신에 css 먹힌 걸 쓰려고 하니까 박스로 바꿨을 뿐이고 여기 들어가는 속성은 바닐라 스크립트 때 했었던 예제들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번 세미 프로젝트의 AOS를 굉장히 오랫동안 탐구했던 분들은 이 코드 보면 되게 별거 없네 할 거예요, 지금. 자, 데이터 AOS가 애니메이션 이름, 데이터 AOS 오프셋은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스크롤 바의 위치, 이 박스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어느 정도 그 화면에 등장했는지. 0인 거는 그냥 화면에 나오자마자 바로 발동하라는 거고, 300은 300 정도 올라왔을 때, 이 박스가 화면상에 한 300픽셀 정도 표시가 됐을 때. AOS 이징은 애니메이션 재생 옵션이죠. 점점 빠르게 뭐 점점 느리게 그런 옵션이고요. 듀레이션은 재생 시간이죠. 자, 이런 옵션을 거는데 이 AOS를 사용할 때의 조건 하나가 반드시 페이지가 열린 직후에 aos.init라고 해서 AOS를 초기화해줘야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페이지 열리면 무조건 딱 한 번 해줘야 돼요. 웹페이지가 열림과 동시에 AOS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호출되어야 합니다. 리액트의 경우 컴포넌트가 렌더링 초기 렌더링된 직후를 의미합니다. 자, 초기 렌더링된 직후를 말하는 훅 기능, 유지 이펙트였죠? 유지 이펙트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를 빈 배열로 주면은 화면 열릴 때 딱 최초 한 번이라 그랬잖아요. 이 정도의 특이사항만 생겨요. 자, 이래놓고 가동하면 이제 스크롤바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하는 거죠. 네, 이 예제는 우리 바닐라 스크립트에서 썼던 예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것만 해도 꽤 쓸만한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죠.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하나는 요번 글씨 마지막 하나라는 얘기예요. 슬라이더입니다. 리액트 심플 이미지 슬라이더라는 라이브러리예요. 리액트 심플 이미지 슬라이더. 요거고요. 홈페이지 보면은 그냥 이런 이미지 슬라이드 만들어주는 애예요. 이런 거는 메인 같은 거 만들 때 되게 많이 쓰죠. 사용 방법 오지게 쉬워요. 쓰고 싶은 이미지 제이슨 객체로 만들어요. 쭉. 이미지 경로를 이렇게 제이슨 객체로 쭉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심플 이미지 슬라이더 컴포넌트한테 이 이미지를 속성으로 주고 전체 사이즈 잡아주고 쇼 블럿, 쇼 내비. 블럿하고 내비는 이거예요. 밑에 나오는 요 동글뱅이하고 요 좌우 화살표. 이거 보여줄지 여부. 이 정도 옵션만 잡아주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옵션들이 여기 표에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쭉 적용하면 돼. 쓰고 싶은 거. 이거 보고서 아 이게 무슨 값이겠구나 해서 판단해서 그냥 값 적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SH 폴더 안에
슬라이드 1, 2, 3, 4라고 이제 넣었어요. 요거는 저도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고요. 자, 리액트에서는 이미지를 경로상으로 명시할 수가 없죠. 반드시 임포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들이 각자가 하나의 독립된 객체예요. 그러니까 얘를 요 이미지 파일들을 제이슨이나 배열 같은 걸로 묶을 때는 요 변수를 서술하셔야 돼요. 여기에다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직접 넣는 거는 HTTP로 시작하는 온라인상의 주소일 때밖에 안 돼요. 자, 이미지 슬라이더 넓이 1200, 1280, 헤이트 360. 이미지스는 요거. 자, 쇼블러, 쇼 NAV, 오토플레이, 자동 재생, 오토플레이 딜레이, 2초 있다가 자동 재생, 반복 재생. 추가적으로 스타일시트 넣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스타일시트를 적용하면은 CSS 적용이 가능해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안 깔았죠, 방금. 야메드, 리액트, 심플 이미지 슬라이더. 맞나? 맞네요. 자, 얘도 위에다가 주석 좀 답시다. 리액트, 심플 이미지 슬라이더. 그럼 뭐 별도 설명 필요 없죠? 어떤 기능 하는 건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설치 명령. 그러면 그냥 요 코드 넣고서 요 옵션 값들만 바꿔서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요. 아, 아까 참 설치한다고 껐지. 어때요? 짧고 굵죠? 자,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문자열로 100%라고 주면 먹을래나? 먹네요. 자, 이러면 이제 처리가 되겠죠. 다 팔고 사이즈 좀 더 켜볼까요? 어때요? 짧고 굵죠? 자, 여기서 이제 블러, 쇼 블러츠를 페일스로 바꿔주면 아래쪽에 동글뱅이들이 안 나와요. 쇼 NAV도 페일스로 바꿔주면 좌우에 화살표가 안 나와요. 그냥 그림만 나오죠. 네, 얘네를 켜주면은 좌우로 들어가는 게 나오고 스타일은 뭐 필요하면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 컴포넌트들이 있을 때 어떤 기능들을 내가 만들고 싶다면 그런 관련 기능들이 오픈소스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면은 결과물 봤을 때 되게 뿌듯해요. 왜냐면은 내가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셨다면 내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매뉴얼을 내가 스스로 탐독했다. 내가 스스로 내용을 분석했다라는 거에서 오는 뿌듯함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것도 귀찮아지긴 하지만
뭔가 이제 수업 시간에 주입식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 연구해서 적용했다라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굉장히 클 거예요. 자, 예제 3개 전부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실습량도 많진 않고요. 근데 효과는 확실하죠. 자, 지금 12시 40분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요거 3개 파일 받아서 실습을 시작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그 사이에 요거 이제 이미지로 떠서 그냥 지금 얘기하면서 합시다. 테스트, 라이트, 막스, EX 하나, 슬라이더, AOS, EX 그리고 앱, 인덱스는 이제 이제 인덱스는 웬만한 특이사항이 없으면 안 들어도 되죠. 이거 계속 받을 필요 없잖아, 이거. 맨날 그놈이 그놈인데. 자, 차트 EX랑 스위트 알럿 EX는 아직 만들어진 코드가 없으니까 오늘은 따로 배포 안 할게요. 메뉴 링크도 그냥 만들었던 거 맨날 재탕하는 거니까 따로 배포 안 할게요. 바탕화면 그 UI 라이브러리인데 페이스 AUXFX 슬라이더 차트 EX와 그다음에 스위트 알럿 2 EX는 다음 교시에 배포. 그다음에 컴포넌트 안에 메뉴 링크는 이전 예제에서 복사 후 사용. 어, 이전 예제의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 네, 이 정도로만 넣을게요. 자, 단톡방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자, 요거면은 오전 남은 시간에 충분히 실습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혹시 실습 시간이 요게 예제가 3개니까 좀 그 천천히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테니까 중간 신호는 3시에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진도는 이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맞죠? 차트는 전에도 해봐서 알겠지만 난이도가 깡패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진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스위트 알럿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월요일 날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나머지 2개 하고 그 다음에 에이젝스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에이젝스가 시작이야. 이제 쉬운 거 끝났고 이제 난이도의 끝판왕이 점점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프로젝트 조를 최종 픽스할 건데 그 전에 그 조를 이제 스스로 구성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미리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저희끼리 조하겠습니다라고 명단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있는데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아직 그 제출이 없어서 구성이 안 되신 분들은 제출하신 연습 문제들로 저번처럼 점수 내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랜덤하게 수면 배치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종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저는 아직은 개인 공부를 더 할 수준인 것 같아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저한테 개인톡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개인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경우에 수업 시간에 이제 조금씩 포트폴리오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점점 시간 비중도 늘어날 거고요. 수업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거의 종강하기 한 1, 2주 전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하루 종일 프로젝트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각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본인들이 따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수업 외적인 걸 저는 수업 외적인 거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 연구를 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포트폴리오가 없는 상태에서는 취업이 거의 안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건 어떤 방식으로 하시건 간에 나중에라도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는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따로 톡으로 문의 주세요. 이제 시간 그만 뺄게요. 실습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 3시에 만납시다. 네,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